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은하스 프린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은하스 프린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꽤나 길기 때문에 최대한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 자신이 그래도 한 번은 진심으로 해보고 싶어서 발 담근 공시 주 2회 일 말고는 하루 10시간 정도씩 공부해오고 있는데도 이게 보장이 없는 시험이고 저는 만약에 하나 실패하면 저희 인생을 구제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초시 당장 눈앞에 두고 제가 붕어 형님 공무원 방송은 과거에 많이 봐서 영향도 있는지 불안감, 막연함이 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냐 했다가 부모님이랑 말싸움 났습니다. 일단 저 지난번 사연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학 4학년 학교 공부 말고 한 거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시 건드린 이유 다스님 뭐세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권했을 때 저는 안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도박이라서요. 근데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 지인들이 그리고 현직 공무원이 23촌이 저는 공무원이 딱 어울리고 맞다고 그러고 저도 여러 번 생각해도 사기업 성향은 아니고 공무원은 공기업 체질이지 싶어서 그래도 한번 진짜 해보자. 해보고 정 실패하면 어차피 4학년 2학기부터 최근까지 알바 삼아 나가고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가는 물리센터 공장 이정직 일이 괜찮아서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평생 이정직이나 4년제 문과 대졸이라도 받아주는 중소, 조소 생산직이라서 이라도 가서 몸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하며 살자. 이런 말이 좀 안 맞네요. 지금 생각하면 좀 다소 마냥 현실적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생각으로 2월부터 공시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공부 시작하고는 집안 형편이 지금 지금 코로나 피해로 안 좋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전적 지원이 어려워서 내돈내산으로 영어 제 기본서 정도 사고 영어 책 사기 전 기출 풀어보고 지금도 좀 풀어보는데 지문 이해는 다 가능하고 문법 부분도 거의 대부분 읽고 감으로 정답 맞출 수 있는 것도 많고 정답률이 다소 나와서 일단 안 샀습니다. 정확한 건 실전 시험을 봐야 알겠지만요. 그래도 많이 실패하면 모아둔 돈이라도 있어야 뭔가라도 할 때 초기 자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 2회 사실 처음에는 주 3회 몇 주 가다가 주 2회로 줄였어요. 이용지 나가며 안 나가는 날에는 새벽 10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에서 12시 반까지 식사 시간 빼고는 공부했습니다. 휴식도 시간 제고하고 폰도 시간 제고 딱 하루에 잠깐 몇 시간 간격으로 5분 10분 쉴 때 잠깐 보고 유튜브도 끊고 어쩌다가 몇 주에 한 번 10분 15분 보고 공부했습니다. 톡은 어차피 찐 아싸랑 친구도 별로 없고 몇 달에 한 번 가끔 연락하고 톡방이 바쁘지 않아서 공시하기는 이 부분이 유리했고요. 가끔 현타도 처음에는 종종 왔고 처음에 잠깐 적응 기간에는 저렇게 못하다가 적응되고는 항상 저렇게 했습니다. 말이 좀 안 맞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일 가는 날에는 버스에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일하면 잠깐 짬날 때나 휴식 시간에 공부하고 규칙 풀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공부 그렇게 하니까 배려 많이 해주시려고 하더군요. 인강은 당장 돈 문제로 정식으로 사지는 않고 처음에는 기본서만 보다가 유튜브 무료 인강으로 공부해 왔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복습이 지루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부하면 할수록 공무원이 진짜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코로나 양성 떠서 일주일이 못 나가게 되고 격리 해제되고부터 다시 나가는데 그 사이 일자리가 불안해진 겁니다. 물론 저도 이런 일을 예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력사무소 택배 주소 사니까요. 매일 안 나가는 저는 우선순위가 당연히 밀리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인력사무소 일이 대타 수준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 불안감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많은 실패 대비 초기 자원 플러스 안 그래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사회 경험 대비 차원으로 일을 가면서 공부한 건데 한편으로는 저 부르면 가고 아니면 공부만 하면 되니 득일 수도 있지만
이게 예상보다 빨리 계획대로 안 흘러가니,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부모님 경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제가 몇 번 학교 장학금 받은 거 학비 보태고 군 월급 모은 거 어쩌다 보니 학비랑 부모님 도와드리는데 거의 다 쓰고, 일한 돈도 한 번 도와드리고 지금 관리비도 밀리고, 한 번 수도 공급 중단 경고장 와서 돌려막기 급하게 막으셨고, 부모님 본인과 저 동생 전부 휴대폰 요금도 미납하시고, 우연히 뭐 해드리면서 봤는데 카드 대금도 3자리 밀리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이 어떻게는 조금은 더 얹혀 살기는 해주시기는 하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런 지금 집안 형편 때문인가 내가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해야 하나, 용돈이라도 내가 벌고 내 휴대폰 요금이라도 내가 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보장이 없다는 불안감이 느껴지고 며칠간 방황하며 지금 당장 지원해봤자 무경력이라고 뽑아주지도 않을 사기업이나 공고 뒤지고 초보 사서서 무스펙으로 지원이나 넣어보고 앉았네요. 사실 저도 지금 사기업 넣어도 설사 면접 가도 사무직 지원 이유 물어도 경력이나 물어도 할 말이 없고 해서 커말책은 샀었는데, 사기업 사무직만이 답인가? 억지로 가야만 하나? 대학 4년간 거의 사실상 희귀 인생으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무직 취업 보장이 될까 하며 공부 동기부여가 1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공시는 또 신기하게 앞서 말한 것처럼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얼른 돈이나 벌고 싶고 돈 통장에 처박아두고 싶은 욕심일까요? 일은 나가고 공시하는 동안은 직공이라 돈 쓸 일 거의 없었고, 일 가는 교통비랑 용돈도 끊겨서 일한 돈으로 다 지출하고 있었고, 지금 360만 정도 모아졌네요. 뭐 어쨌든 이런 막연함에 공시 발담근 초시 인생 처음으로 강의만 틀어놓고 당장 아무 쓸데없는 내용이나 채용이나 뒤지며 인력사무소 측에 또 대타 수준으로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원래 나가던 날 아니어도 자리 나면 말해달라고 이미 말해보낸 상태고, 부모님께 오늘 올인 안 하면 안 되냐 포기하고 그냥 어디라도 취업하면 안 되냐 했다가 공부 얼마나 했고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그래도 시험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냐, 한 내년까지는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만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 왜 자꾸 바뀌냐, 너가 그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었냐, 너무 안타깝네. 정말 그러면 올해 시험은 보고 하반기에 여유 있을 때 사기업을 넣어봐라. 너한테 정말 적성 딱인 일이고 회사 가서 사람들하고 관계 어렵고 잘못돼서 사람들이랑 꼬이거나 일하다가 잘리기라도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너 적성이 딱이고 너의 인생을 위해서 꺼낸 거였는데 어디 가서 잘릴 일도 없고 형처럼 이것저것 해보고 기술 있고도 일어서서 고민하고 부모님 속 안 상하게 너는 되었으면 해서 그런다. 너는 그래도 그렇게 공부 잘 못해도 가는 지방대였어도 대학 공부도 했고, 물론 너가 어디라도 가는 거에 반대는 안 한다. 너 인생 너의 앞가림은 너가 하는 거다. 우린 상관없다. 정당장 사기업이라도 가고 싶으면 수도권이든 꼭 가까운 데 아니더라도 지방이든 어디든 가서 네가 그럼 독립해라. 우리도 신경 덜 쓰게 돼서 좋다.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얹혀 살게 해주는 거 아니냐. 너도 뭔가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근데 너가 딱 무슨 말이야 이게. 공부로 가야지. 공부 못하겠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노가다하고 살아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불안하다 하면 왜 남의 말 듣지 않... 죄송합니다. 말이 좀 안 맞네요. 맞지만 공시는 저도 진짜 주워드는 말이 많아서 염려가 항상 있는 것 같네요. 저도 오늘 저 자신이 자초한 일이고 누구 탓도 못한 일이지만 부모님에게 너무 죄책감 들고 지금 공무원은 되고는 싶은데 제가 지금 많이 실패하면 저 스스로 인생 구제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해서 울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막연히 생각한 4년제 문과도 받아주는 중소생산직이나 일용직 인생 이것도 말이 쉽지. 제가 수동적이라서 시키는 일만 하고 지들끼리 주변 신경 안 쓰고 시간 되면 퇴근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공장 물류 일용직으로 간 일이 편한 거지. 일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만만하지 않고 현실에 치일 거라 생각 들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일반 취업을 하자니 말이 사기업 간다. 행동이야 채용 공고 지원해보고 하지. 막상 사무직 자소서 어필 주제 모르겠고
자소서 통과돼서 면접 가면 열심히 하겠다, 조기 퇴사 안 하겠다 할 말도 없고, 수습기간 있으면 수습기간이 며칠 만에 잘렸다는 사람 말 들어서 나도 며칠 만에 잘릴까봐 걱정되고. 말이 그렇지, 지금 당장 일용직 4년제 문과라도 받아주는 중소의 생산직이나 아웃소싱 중소생산에 몸을 담는 것도 말이 그렇지, 너무 뭐 모르는 생각이다 생각 들고, 이것도 내가 공장 물류 일용직밖에 안 해봐서 그렇지 오히려 한번 정식으로 해보고 오면 공부가 최고 편한 답이다 하고, 몇 년이고 장생 합격이 되건 공시에만 못 미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 그 경력 우대에 지쳐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잃었고, 저도 공무원 아니면 지금 당장에도 인생 구제 방법을 모르겠고,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어디라도 가면 구제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공무원 공부 계속하다가 만약 실패하면 그때는 정말로 저희 스스로 인생 구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말이 일용직 4년제 받아주는 중소생산이지 이것도 절대 만만한 게 아닌데요. 제가 너무 제 욕심인지 지금은 취업은 하고 빨리 저도 자리는 잡고 싶은데 한 게 없으니 자격증을 따도 막막하니, 그리고 제가 너무 과하게 만약에 대비 혹시나 뭐 할 때 A안, B안, C안을 생각하려 하는 너무 안정 추구형이라 어찌 보면 공무원 지역 같은 지나친 안정 추구 성향이 공시에는 독인지, 제가 부모님 지금 당장의 부모님 형편을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제가 폰 요금이라도 내가 내고 내 돈 내산하면서 얼른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싶은 건지, 아님 이런 이유라며 빨리 자리 잡고 정식으로 돈 벌고 싶다는 제 욕심인지, 공시를 내려놓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부모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저는 솔직히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도 보장 없는 게 너무 불안해서 많이 실패하면 내 인생 현실적 구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사실 이러면 더 무조건 공시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고, 몸매는 일반적일 것 같지만 저는 공시 올인은 좋다, 근데 하면서도 너무 불안하다 이거고요. 부모님 말대로 무조건은 아니고 몇 년 올인하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포기하고, 어디 못 가면 그때 가서 평생 일용직이세 살든 뭐든 하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공시를 포기해도 평생 일용직이나 4년제이라도 받아주는 중소생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올해 붙으면 좋지만 내년 가서라도 붙는다면 괜찮으니, 며칠 협의한 거 커버 치려면 이것도 불안해서 이틀이나 3일 밤샘 공부 한번 때려야 할까봐요. 오늘 현타 터진 거 보니 여기서 포기하면 부모님께 너무 죄책감 드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포기한 모습 보여주면 부모님께 어떻게 비춰질지, 그렇다고 말이 그렇지 당장 타지 독립, 자금도 모자르고 그렇게 하기에도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건 뭐 제가 자초해서 인생 노담 맞는 거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 내년까지 바라보고 공시를 좀 더 해보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사연자분한테 죄송한데 너무 오탈자하고 문맥이 안 맞아요. 저도 좀 읽으면서 반복되는 걸 읽었는데, 이게 글이 좀 아시겠지만, 이거 읽으면 느낀 거는 베트남 아가씨님께 굉장히 읽기 편했네. 가독성은 좋았네. 양은 더 많지만. 예. 혹시나 한 얘기인데 이렇게 자서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거 당장 찢어버립니다, 이거는. 예. 이게 너무 빡빡해, 이게. 이런 사람을 배제하지 않으신 것 같아. 사연 전달만 되면 되니까, 오죽한 입장으로 또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예. 너무 똑같은 내용이 6, 7번 나왔습니다. 본인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올해 27이죠. 26인가 7일 겁니다. 지방대 호텔 경영학과. 예. 예, 나오셨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시험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사연 안 보내다가 최근에 사연 보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오늘 내용이죠. 공무원 시험을 치고 있고,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떤 직렬 시험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직렬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 직렬이 안 나와 있네요. 가장 중요한 직렬이 안 나와 있어. 장문으로 엄청 많이 적었는데, 정작 어떤 직렬을 준비한다고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직렬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파트가 다 정해져 있잖아. 지방직, 국가직이든 시험을 치는 직렬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잖아. 어떤 직렬 시험을 보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 은하스 프린스님 계신가요?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네, 물어봐야 돼. 이게 솔직히 가장 궁금해요. 자, 사연자분 계십니까? 일행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행이시면 극구 반대입니다. 혹시 일행 경연이 보셨습니까? 일행 경연이 보셨나요? 프린스님? 님 일행 보더라도 서인경을 볼 거 아닙니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사니까. 서울, 인천, 경기 보셨어요? 경연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전국 단위 경연이 보셨습니까? 일행이면 차라리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급 직렬 중에 법원직을 제외하면 가장 붙기 힘든 게 일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가직 경연이 보여준 적 있죠. 2022년도 올해 치러진 국가직 시험 경쟁률. 국가직이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3.9대 1이었습니다. 93.9대 1. 그리고 일행의 특성상 남자보다 여자가 합격자가 더 많이 나오고 여자분들이 훨씬 더 고시에서는 성적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일행 같은 경우에는 직어국, 그러니까 여자 수험생 중에 직어국 출신도 널려 있고 인서울권도 널려 있습니다. 이게 시험을 치는 사람들 질이 달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접는 게 좋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난 님 접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냥 이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뭔가 다 애매해. 자, 애매하게 할 것 같으면 단칼에 끝내셔야 됩니다. 단칼에 접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다 애매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보면 주 1회 일한대. 일하면 안 됩니다. 님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량이 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일할 때 주 2회 일하면 그 일한 동안은 공부 못할 거 아닙니까? 일하는 것도 몸을 쓰는 것 같은데 일할 거면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그냥 공부만 하셔야죠. 이거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부분 안 됩니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에만 올인한 사람이야. 근데 님이 일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일하면서. 그것만으로도 님이 불리한 거야. 그냥 객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원래 공부할 것 같은 부모님한테 손 벌려도 괜찮아. 예, 부모님 좀 도와주세요. 돈 벌려야 되는데 지금 부모님한테 손 벌릴 처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님이 부모님의 생계를 도와줘야 되잖아, 지금. 부모님이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래 공부하겠다 하면 1년, 2년 동안은 그냥 부모님한테 엎드리고 좀 한번 도와주세요. 강의료하고 책값, 밥값만 좀 지원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만 지원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엎드리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대부분. 근데 님은 지금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네요. 지원을 해줘야 되네.
근데 난 솔직히 부모님도 웃기다. 솔직히 부모님이 님한테 그런 말 자기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공부할 때 무슨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왜 님한테 하라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이런 말 하면 그렇게는 안 돼요. 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부모님 말 들으면 인생 거덜납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좀 됩니다. 부모님 시킨 대로 살았다가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계속 시킨 대로 살았다가 이주소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 꽤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부모님이 뭐 공부해보라고 이것저것 도와준 것도 아닌데 2달 해가지고 적개탁 하니까 왜 이런 얘기 합니까? 님 부모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가스라이팅. 자, 잘 들으세요. 님 이제 나이 먹을 받고 먹었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이건 성인입니다. 성인이면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그거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 휘둘릴 겁니까? 휘둘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공부하겠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손 벌리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손은 벌리지도 못하고 돈은 벌어야 되고 공부는 제대로 집중을 못해. 거기다가 내가 잡은 시험이 구급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야. 접을 거면 차라리 지금이 접는 게 좋아요. 이거 부모님과 싸우더라도 전 접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작정하고 자격증 따고 원서 내면 들어갈 곳 있습니다. 중소의 경우에. 왜 안 해보고 벌써부터 걱정하나요? 해보고 걱정하든가. 해보고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는 얘기를. 내가 봤을 때 부모님의 어떤 품 안에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님 자소서 쓰는 거, 님 글 쓰는 거 이거 많이 고치셔야 돼요. 글 쓰는 거. 님 이 글 문맥이 좀 심하게 안 맞아요. 솔직히 사연자분한테 이런 말을 드리긴 그렇지만. 읽으면서 중간중간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 이게. 예. 근데 나가 봤을 때 공무원을 아예 발령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야. 예. 차라리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발 빼는 게 좋아요. 본인한테 좋아. 그리고 난 설령 님이 공무원 된다 하더라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공무원 되긴 힘들지만 되고 나서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왜냐면 공무원이 철저한 꼰대 집단 아닙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조직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들어왔다가 발 빼는 사람들 많습니다. 힘들게 들어와놓고 합격을 했는데 일해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만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도 의원 면직자 꽤 많이 나옵니다. 매년.
공무원 되고 나서도 님 인생 풀리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아싸리 발 떼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아싸리. 차라리 취업 준비를 해요. 취업 준비를. 관광이라든지. 님 원래 관광 쪽 일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메로나 풀려가지고 관광 쪽 일자리 나올 거라는 거죠. 왜 그쪽으로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왜 뜬금없이 공무원. 공무원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뭔가 직업을 정할 때 내가 원해서 하는 거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이 자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보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사연 적은 내용 중에 보면. 자,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 지인들이, 그리고 현직 공무원의 삼촌이, 너는 공무원이 떠올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저 부모님하고 부모님 지인, 뭐 삼촌이 뭘 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 20년, 30년 하신 분들 지금 현재 공무원 모릅니다. 그때 공무원 되신 분하고 현재 공무원 들어가신 분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문제야, 이런 분들이. 자기는 편하겠지. 지금 6급, 5급이니까 짬 쳤으니까 일 안 하니까 편하겠죠. 왜 자기들이 올챙이적인 생각 못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더 쭉박 날려야 돼, 진짜. 내 심하게 얘기하자면, 진짜. 어? 공무원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무원, 님 같은 분들, 숙모 삼촌 같은 분들 만약에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지. 아니, 꼭 보면 뭐, 공무원에서 25년, 30년 하신 분들이 자기는 편하겠죠. 아니, 보내도 됩니다, 다스님. 자기는 편하겠지. 놀고 먹으니까. 월급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연금도 나오니까 편하겠죠. 근데 지금 공무원 들어간 사람 똑같냐고. 이상하게 좀 약간 있잖아요. 저분들이 바라보는 공무원하고 지금 신입이 겪는 공무원하고 입장 차이가 너무나 달라. 이 어른들 말 믿지 마세요. 자, 잘 들으세요. 프린스님. 저 부모님이든 부모님 지인이든 숙모 삼촌이든 그거 님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님 인생 잘못되면 아무런 책임 안 집니다. 진짜 이런 분들 진짜 꼰대 중에 상꼰대 아니야. 자기가 뭐라야 이게. 나이 먹었지. 안 그래요? 참나 씨. 이걸 좋은 일 하고 있어? 너는 공무원이 딱 어울리고 맞다. 아니, 저도 여러 번 생각해도 사기업 성향은 아니고 공기업 공무원 체질이지. 아니, 일도 안 해보고 체질을 어떻게 합니까? 일해보고 판단하든가. 아니, 공기업 공무원 일을 해보고 체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프린스님. 뭐 인턴이라도 해보셨어요? 인턴이나 계약직 뭐 단기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해보고 나서 일 나쁘지 않구나.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까? 안 해봤잖아요. 뭔지 모르잖아. 이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기업 성향 아니라고 했는데 사기업 경험 해보셨어요? 경험도 안 해봤는데 서양인의 체질이 이런 얘기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안 그래요? 사기업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사기업도 좋은 데 있고 나쁜 데 있어. 공무원도 좋은 데 있고 나쁜 데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자격증 따면 되잖아요, 프린스님. 지금부터 자격증 따고, 자격증 같은 거 따면 되잖아. 뭐를 그렇게 걱정합니까? 사실 님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26, 7 아닙니까? 그럼 나이가 어린 편이에요, 그렇게. 많은 편 아닙니다. 지금부터 사무 자격증 몇 개 따고 토익 성적 올려가 지원하면 제가 봤을 때 뭐 최종 합격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서류 통과는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님은 이런 시험에 발을 안 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만 믿지 마세요.
어? 부모님 3천발 믿지 마세요. 이 사람들 몰라. 모른다니까. 수동적이고 일 시키는 게 편하다. 그건 다 그래. 맨날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다 수동적이야. 능동적인 데 없어요. 다 매뉴얼대로 합니다. 어느 회사건 간에 다 수동적입니다. 상명하복. 우리나라 회사는요, 계급제입니다. 철저한 계급제. 위에서 시키면 아래서 하는 거예요. 명령이 없으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오래 시킨 대로 안 하면 욕 엄청 먹죠. 그래서 말인데 그냥 있잖아요. 그냥 지금부터라도 사귀어 준비하세요. 알바하면서. 부모님 말 듣지 마세요. 부모님 말 계속 들었다가 님 인생 파탄될 것 같아요. 진짜로. 대부분의 그 신입 사원들이 성과를 못 내. 애초에 성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프린스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뭐 사회에서 굴러먹던 게 있어야 뭐 성과를 내죠. 서울대 들어와도 성과 못 냅니다. 아는 게 있어야 말이죠. 사회초년생들은요, 성과를 낼 수 없어요. 일을 좀 할 줄 알아야, 경력이 쌓여야 성과를 내죠.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여기 첫 회사인데 어떻게 냅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괜히 어려운 거 시켰다가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켜요.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세상에 대한 겁이. 너무 부모님한테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프린스님, 제가 몇 마디만 마칠게요. 제가 프린스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 님 인생 부모님이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설령 그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만 믿었다가는 님 인생 잘못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지금 딱 접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님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말에 왜 믿습니까? 누가 알선으로 수습기간에 2, 3년 만에 퇴사당했다 듣고 두려워진 것 같다고요? 거기 말고 회사 없어요? 프린스님? 거기 말고 회사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회사가 수십만 군데 있는데 수십만 군데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거기 만약에 뭐 퇴사당했다 하면 또 다른 데 지원하면 돼. 거기 말고 다를 데가 없습니까? 프린스님. 거기에서 잘리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잘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잘렸으면 거기 말고 다른 데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회사도 경험하고 저런 회사도 경험하고 이런 사람도 경험하고 저런 사람도 경험하고 네. 산전수전 겪는 겁니다. 누구는 다 평탄하게 가는 줄 아십니까? 평탄하게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회사도 갔다가 시련 겪고 저 회사도 갔다 시련 겪고 그러니 다 겪는 거예요. 말은 안 할 뿐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과정입니다. 공무원 시험 뭐 되면 좋지만 이 안 됐을 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거를?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님이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안 된다고 해서 마땅한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 아까 님 사연 안에도 적었지만 거기다 공무원 시험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만한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도 뭔가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 님이 뭐 눈만 낮춘다면 들어갈 수 있어. 눈만 낮춘다면. 예. 예, 됩니다. 예, 돼요. 눈만 낮추면 사람 받아주는 거 있으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요. 님도 처음에는 겁나지만 몇 번 일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원래 세상 경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두려워. 무섭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 써줄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느낀 건 생각보다 써주는 것이 많다는 거야. 내가 바보짓만 안 한다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공무원 시험은 접어라. 네, 공무원 시험 접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사기업 같은 데 취업 준비해라. 넣을 수 있는 데 다 넣어보고. 그리고 뭐 사무 자격증 같은 거 몇 개 추가하시고. 그리고 자소서 같은 거 좀 적는 것 좀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사연 적은 게 문맥과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이렇게 적으시면 꽝입니다, 꽝. 그 적는 것 좀 고치셔야 돼요. 예, 문맥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내다 보면 분명히 뽑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 인생 사는데 너무 부모님 말, 어른들 말 믿지 마세요. 그분들 님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님 인생 잘못돼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어른들 중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어른들 중에. 문외한들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린스님 주변의 어른분들은 세상을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많이 모르는데 아는 것 마냥 프린스님한테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분들은 좋은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분들만 믿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님 같은 사람 받아주는 거 없다고 하는데 받아주는 데 있습니다. 님이 눈만 낮춘다면 받아주는 거 많아요. 단지 님이 거기 가서 적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본인한테 달린 거죠. 아무튼 지금이라도 노선 확실하게 정하시고 사기업 준비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데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아둔 돈도 없어도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 지방에서 왔다고 하면 그 사택이라든지 기숙사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네. 원룸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 여기까지예요. 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실망을 끼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독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린스님 제가 봤을 땐 독립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무래도 지금 집안 형편이 안 좋잖아. 그러면 님한테 손을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님한테 경제적인 원조를 바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님이 돈을 벌어도 돈을 못 모아요. 집안에 큰 거사가 있다거나 돈 나갈 일이 있으면 자꾸 님을 찾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도와주던 게 10번, 20번이 돼요. 그러면 일은 했지만 나중에 통장 잔고를 보면 돈이 없어요. 그런 분들 꽤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미정의 의원님인가? 그분도 그랬잖아. 아무튼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이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암원과 부모 형님께 혼날 것 같아 두렵네요. 네, 다스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쓴소리에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본인이 못 고칠 것 같아가지고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더 이상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누구보다도 프린스님이 이 위기를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없습니다. 예, 프린스님. 공무원 되면 더 지옥입니다. 님 같은 분도 더 버티기 힘들 거예요. 막상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도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한지 얼마 안 됐으면 빨리 접는 게 장땡이야. 아무튼 저한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님 하시는 거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